가십니까? 네, 한 말씀 하시고. 정시가 뭉치길래 홍가. 예. 예. 예, 토론 진행되는 중에 몇 분 의원님들 오셨는데요. 이정현 의원님 오셨고요. 원희룡 의원님 오셨고, 황우여 의원님도 오셨고, 강일부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님께서 다음 이제 발제. 뭐 이 자리는 와 보니까 당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분들과 또 차기 원내대표를 또 하려고 하는 분도 왔고 지금 당대표 하시는 분도 왔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2002년도 수도 이전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전국 상황 그리고 한나라당이 7년 동안 그 이후에 8년 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3선 이상 의원님들은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세종시에 대한 2002년도부터 어떻게 이 정치권에서 전개되어 오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과를 쭉 같이 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세종시를 하면서 현 상황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우리 솔직하게 이 본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이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갈등 관리를 잘못해 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가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중순경 넘어가지고 느닷없이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에 한 10%대였습니다. 10%대로 추락을 했을 때 정몽준 그 당시 후보하고 극적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40% 이상 뛰었습니다. 뛰고 난 뒤에 제일 처음 나왔던 게 급조돼서 나왔던 게 수도 이전론이었습니다. 그것을 국가균형발전론으로 포장을 해서 수도 이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호남과 충청이 뭉치면 정권을 재창출한다. 그 의도로 이 문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던질 때 한나라당에서 이해창 총재가 후보였고 제가 그때 대선 때 정책본부장을 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그 당시에 제 손으로 만들고 수도 이전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론을 이해창 총재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과학기술도시론이었어요. 그 과학기술도시론을 내세워가지고 14번을 토론을 했습니다. 수도 이전론 대 과학기술론을 가지고 과학기술도시론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내세웠던 것은 카이스트하고 충청남도 어디엔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교육과학부와 과학기술처를 옮겨서 과학기술도시로 우리는 만들어주겠다. 대덕하고 그래가지고 이해창 총재도 그 당시에 대선 토론에 나가서 과학기술도시론을 했고 저도 14번이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대선에 우리가 졌습니다. 충청도표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왔던 게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2003년도 12월 29일 날
수도 이전 법안을 그 당시에 노무현 그 후보 집권당에서 제기했을 때 이거 최병렬 대표가 이거 우리 나중에 뒤엎으면 된다. 이 당내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경식 의원하고 충청도 의원들이 나와서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거 안 받아주면 우리 탈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충청도 출신 의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불가피하게 최병렬 대표가 수도 이전 받아주자. 그러나 우리가 법으로 다시 뒤엎으면 된다. 2004년도 다수당이 되면 뒤엎으면 된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될 때였습니다. 한나라당이 괴멸징에 갔고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된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석 194명 중에 찬성이 167명 수도 이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관한 그 국회 표결 절차가 6번 있었는데 6번 다 저는 반대와 기권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도 이전법을 할 때도 저는 이게 기권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거 할 때도 이거는 또 건교위에서 심사 중인 사안을 원내 총무 합의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건 또 그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헌재에서 2004년 10월 21일 날 이게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위헌 결정이 되고 2004년 12월 8일 날 특조법 그 후속 대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3월 2일 날 그 당시에 당내에 이른바 수도 분할법이라고도 이제 우리는 명명을 하고 또 그건 아니다. 이거는 타협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이래가지고 83명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격렬하게 했습니다. 격렬하게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46대 37 9표 차이로 당론이 정해졌습니다. 받아들이자. 당론 정해지고 난 뒤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정작 투표할 때는 찬성한 사람은 8명입니다. 당론 정해지고 난 뒤에 3월 2일 날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세종시법에 그 뒤에 2005년 4월 7일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 박재환 의원이 주도를 해서 91명이 한나라당 의원이 사인을 해서 수도 분할 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9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른바 세종시법 폐지 법률안을 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때 59명이 서명을 해서 폐지 법률안을 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는 91명이 서명을 했고 같은 날 제기된 폐지 법률안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세종시법 폐지하자 이 법률안에는 5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촉구 결의안과 법률안은 상임위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제가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대선 토론회에 14번을 나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14번을 할 때 제가 처음 내세운 것은 통일시대론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부처의 비효율을 이제 첫째 요건으로 내세우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첫째 내세운 게 통일시대론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행정부처의 그 비효율로 위기관리 때 곤란하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모든 학자들이 수도는 개성이나 판문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통일이 되고 난 뒤에도 서해안 한 기 둥이에 구구 이첩 수도가 이전을 해서 되겠느냐. 만약 그게 그 당시에 자기들 계획이 2030년까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2030년도까지 당신들은 통일을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거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거냐. 수도가 이전된 통일이 됐는데 수도를 충청도 지역에 가 있는 것이 그거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소위 말해 통일시대론이 첫째 논거였습니다. 두 번째 논거가 그거였습니다. 비효율. 근데 국토균형발전론이라는 논거를 내세울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토론할 때 반박을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면 부산의 해수부가고 광주의 문광부가고 15개 부처를 다 보내라. 그때 20몇 개 부처였을 거예요. 이 다 보내가지고 화상회의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수도를 분할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14번에 걸쳐서 TV 토론을 하면서 극심한 논쟁이 있었던 게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내가 그 당시에 내세우고 우리 당에서 내세웠던 논거는 첫째가 통일시대예요. 민주당을 보고 당신들이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서 2030년도까지는 무조건 통일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당신들이 지금 냉전 논리에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분단 논리에.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왔는데 현 상황의 본질을 표면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가서 박근혜 대표님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정변경 원칙이 부딪힌 것이다. 신의성실 원칙과 사정변경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부딪혔으면 이건 냉정하게 토론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고,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대표님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정변경 원칙이 부딪힌 것으로 지금 보여지지만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권력투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자기 권력투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두고 권력투쟁적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 내에 갈등 관리를 잘못해왔다. 여태 갈등 관리를.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으면서 양 후보 간에 치열한 당내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선이 있고 난 뒤에 박근혜 대표님이 경선 승복하고 대선에 뛰었습니다. 그 뛸 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를 무효화하려고 한다. 이래가 표심이 잘 움직인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측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서 원한 대로 한다고 좀 해달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럼 너끼리 해. 뭘 이게 기억이 자네가 그럼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어디 금방지게. 지금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충청도 지역에 원안하겠다고 약속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녔으면 여권 내에서 갈등 관리를 하려면 이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내놓기 전에 박근혜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가장 두 축의 한 축인 분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미리 이게 조율을 했어요. 정부 여당 내 갈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느닷없이 밀실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정은창 총리를 하면서 미션을 준 거로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식의 갈등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갈등의 제일 출발점이 2008년 2월에 공천이었습니다. 그게 공천이 일부 사천인 정변도 있었다는 게 그게 사실 증명이 됐거든요. 공천은 정당하게 당의 공천이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사천인 보복 공천인가 보복 사천인 그 청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그 엉어리진 게 이 갈등 관리를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이 세종시라는 큰 문제를 두고 갈등 관리를 더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올 때까지 와버렸는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감정 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감정 싸움 할 때가 아니고 냉정하게 당내 토론을 회피해서 안 됩니다. 이 문제에 홍사도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안을 놔두고 또 수정안을 놔두고 당에서 이 토론을 내야 됩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이게 당내 의견도 정리하지도 않은 채 원래 이게 넘어오기 전에 가시화되기 전에 당내에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정부 여당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국회로 던져지고 국회에서 야당과 이 논쟁이 붙어야 순서인데 이 여권 내 갈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던져놓고 이제는 나몰라라고 나자빠지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내에서 치열하게 이 토론을 하고 감정적인 토론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보자. 이성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을 해보고 당론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당론 확정 절차라는 것은 2005년도 3월 2일 날 박 대표도 그래 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난 뒤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당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당론을 변경하려면. 3분의 2 당론 변경 절차 없이 야당과 협상이 안 됩니다. 당론 변경에 만약 3분의 2 변경이 되면 그때 야당과 협상을 하는 거고 당론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 내던져놓고 친이 친박 또 뭐 여야가 엉켜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론 변경 절차에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야당과 논쟁을 하는 거고 당론 변경 절차에 성공을 못하면 세종시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국회에 갈 수가 없죠. 정부 여당에서 한마음이 돼서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야당과 협상이 가능한 문제냐.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론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투표론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입니다. 만약 그게 투표 대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그거는 마지막 문제고 적어도 이 여당이 당내 갈등 관리를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엄청난 비극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당내 갈등 관리 이것을 몰두를 해야 될 때지 이거 가지고 서로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총리를 세워놔놓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총리 봤지만은 총리 뭐 모르지 않습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 사람 상대로 분풀이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자. 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전원이 나가서 국회의원 전원이 우리 당내 전원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전원이 치열하게 토론. 대신 감정을 좀 업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가 소위 당을 움직이는 한나라당을 움직이는 두 축이 정부를 움직이는 이 정부 여당은 두 축이 서로 상처받지 않게 그런 해법을 모셔가려면 의원 전체가 나서서 이건 완성 게임도 안 됩니다. 완패 게임도 안 되고 그것을 저는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그것은 저는 4월 말까지 최소한 의총을 10번을 열든지 연찬을 가든지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정부 여당 내 갈등 관리부터 먼저 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토론이 끝났다. 그때는 2005년 3월 2일처럼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죠.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획득하면 그게 당론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야당과 협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토론 진행되는 중에 박수를 잠시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태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님 오셨고요. 예. 구상찬 의원님 오셨고요. 진영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김동성 의원님 오셨고요. 신성범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강길빈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들 자유토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고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한 5분 정도로 대략 이 스탑워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